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은 인성이 착하고 정직한데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핀전을 듣기도 하고 눈시울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자신은 모든 걸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옆에서 보면 언행에 부족한 면이 많이 보입니다. 이처럼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말 헛똑똑이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제가 아까도 비슷한 법문을 해드렸는데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또 아무리 이렇게 명예직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또 심하면 소돼지 같은 감정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 이기적으로 살고 심하면 동물근성으로 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 공부하고 지혜 공부를 해야 되며 양심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 지혜 공부, 양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상대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가 득되게 노력할 수가 있다. 자, 피해를 주는 것도 나쁘지만 피해를 당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내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나는 당해도 관계없다? 이건 옳지 않아요. 남한테도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나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른 거다. 그리고 상대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되는 게 바른 거다. 상대만 득이 되고 나는 득이 안 돼.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득이 되고 상대도 득이 되고 자,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모두가 득되는 인생을 살 때 이게 바른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공부하고 지혜 공부하고 이 인성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상대도 득이 되고 나도 득되게 바르게 살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착하게는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아주 쉬워요. 왜 쉬울까요? 내 마음 편하게 양심대로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어. 자, 내가 어려운 사람 밥 한 그릇 사주거나 또 차비 없다는 사람 10,000원짜리 차비 하나로 차비 한 푼 주거나 예를 들어서 또는 내가 어떤 사람 어려울 때 좀 돕고 싶어서 양심적으로 좀 돕거나 또는 내가 누구에게 피해 안 주는 짓을 하거나 이러면 내 마음 편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좀 도와주면 기분 좋고 그죠? 그래서 내 마음 편하게 양심적으로 편안함을 선택하는 게 착한 마음이에요. 양심적으로 그냥 좋게 하는 게 착한 마음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양심적으로 크게 걸리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건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내 양심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바르게 사는 건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른 분별력, 바른 판단력, 바른 정신력이 있을 때 바르게 살 수 있지 분별력이 없으면 바르게 못 살아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착한 속에는 바름이 없을 수 있고 바름 속에는 선이 들어있어요. 같은 말 같은데 달라요. 자, 착하기만 한 것은
바름이 없을 수가 있고 바른 속에는 선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사는 공부를 해야 되며 바르게 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때는 너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돼요. 근데 착한 건 너는 득되는데 나는 득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득되는데 너는 안 될 수도 있어. 자, 이 사람이 사기꾼 마음으로 누구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야. 사기꾼 근성으로 돈 떼먹을 각오를 하고 친구든 지인이든 막 10,000원짜리든 100,000원짜리든 늘상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야. 아부 떨면서.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 아부 떨면서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았어. 알았는데도 사정하니까 돈을 빌려줘. 이건 빌려주고 나면 내 마음은 편하잖아.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이게 착한 마음이야? 바른 마음이야? 착한 마음이죠. 근데 빌려줬을 때 무엇을 키웠죠? 악을 키운 거잖아. 나쁜 습성을 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빌려간 사람은 잠시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이 사기꾼 이놈은 계속 사기꾼 짓을 할 거고 악을 키운 것이다. 근데 악을 키우는데 내가 동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이 나한테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는 건 상대한테 득이 아닐 수도 있고 나한테 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상 이 바름과 착함을 예를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남편이 부인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맨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맨날 옷까지 다 개줘. 그럼 부인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죠? 여보 너무 기분 좋아. 여보 고마워. 처음에 이래. 근데 늘상 1달, 2달 계속해. 그러면 고맙다가 당연해져. 고맙다는 말 할까 안 할까? 안 해. 한 3개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안 했어. 그럼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열 받아. 열 받으면 뭐가 날라와? 화가 날라와. 열이 날라와. 기분 나쁜 감정이 날라와. 그리고 욕해. 그럼 나는 뭐야? 그 3개월 잘해준 공답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는 못된 남편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응? 그럼 뭐예요? 첫째는 부인한테 나쁜 습을 심어준 거야. 처음에 편하게 해줬지만 나쁜 습을 심어줬고 책임감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쎄 빠지게 고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관계가 더 나빠져. 이게 바르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해줄 때 얼마나 기분 좋아. 부인이 좋아하니까 나도 기분 좋고 부인도 기분 좋고. 이건 기분 좋은 거고 착한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바름이 없다 보면 어떻게 돼? 결과는 뭐가 돼요? 원망으로 돌아오고 결과는 나빠진다. 근데 1년을 착한 짓을 했어. 그러면 이제 더 큰 쓰라림이 와. 그러면 제 말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인을 도와주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인 청소도 해주고 때로는 뭐 설거지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인이 할 수 없을 때 도와주는 건 돕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의무로서 할 수 있는데도 남편이 그 행을 계속해. 계속하면 결국 의타심을 심어주게 되며 부인이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악습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득되지 않은 결과가 온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예를 들어드리냐면 바름과 착한 건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는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바르게 사는 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 공부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서로가 득되게 살 수 있고 내 인생을 빛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